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며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정국에 돌입한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부도덕하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 직후에 나온 방침인데 이를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제안한 국민의힘이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펜싱계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접근했고 남현희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탈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인과 중상 환자 등 500명이 이집트로 이동했는데 앞으로 그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동결이 시장에서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연준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연준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구간입니다. 이로써 지난 7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미국 금리는 다음 달 연준회의 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로 평행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연준 회의에서 주목됐던 건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었는데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두 번 금리를 동결한 뒤에 다시 올리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금리 인상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높은 장기 국채 금리가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내고 있다는 관측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장기 국채 금리 움직임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에는 큰 변동이 없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이후에 주가는 추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예상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시장은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1.64% 크게 올랐고 S&P 500 지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막판에 상승세를 끌어올리며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루기로 한 국민의힘이 전담기구 출범 카드까지 꺼내들며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맞대응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전면적인 행정체계 검토를 제안하며 역공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수도권 현역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대표 직속의 전담기구까지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 편입 과정의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법보다 상위인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서울을 어떻게 또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김포 지역 내 호응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고 광명과 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에서도 관련 이슈가 주목받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회심의 카드로 여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총선을 대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은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전방위 압박에 그동안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만 볼 게 아니라 현행 광역시도 읍면동까지 행정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다가올 지방 소멸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당은 전에부터 부울경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된 사안을 집권 여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불쑥 꺼내들었다는 걸 애둘러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서울 경기 통폐합을 주장했다는 이른바 천공 음모론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것도 이런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당하다, 국토 갈라치기다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관계 모색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하다, 국민 갈라치기다라는 단어를 써가며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여당 대표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이 만약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 수단으로 삼는다면 자충수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건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확정과 또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은 김 지사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추진 단계에서 촉발된 만큼 여당이 김 지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한덕수 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편입론이 김포를 넘어 인근 서울 생활권 도시로 퍼져갈 조짐마저 보이면서 김 지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사천리처럼 진행되는 듯했던 경기북도 구상.
김 지사는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김포시장을 만나 일단 직접 들어보겠다며 이후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의 근거를 시민께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고 여러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냐며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해공 합동 공격으로 하마스 소탕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파죽지세로 최대 도시 가자시티 입구까지 진격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인질들까지 희생될 것이라면서 당장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기관총과 포탄을 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보병들은 마을을 돌며 하마스 대원들이 있는지 수색하고 하늘과 바다에서도 공습이 이어집니다. פוגעים במחבלים בכל הדרגים, מאלה שנלחמים בשטח ועד דרג המפקדים. הפעולה של צה"ל מביאה לחשיפת המנהרות, ליציאה של מחבלים החוצה ולמכות קשות שהם סופגים. 파죽지세의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지휘관 이치크 코엔 준장은 현지 시간 1일 가자지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쟁은 하마스가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을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곳은 이미 전날 공습에서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인질 7명이 숨지는 등 전체 사상자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전쟁 범죄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appalled over the escalating violence in Gaza, including the killing of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Israeli airstrikes in residential areas of the densely populated Jabalia refugee camp. And those attacks took place yesterday and today.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도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똑같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중재자들에게 전했다면서 서방에 있는 지지자들의 저항도 촉구했습니다. سيكون ذلك قد كلفهم كثيرا وعلى كل الأصعدة بما فيه حياة أسراهم والذين يتعرضون لنفس القتل والدمار الذي يتعرض له شعبنا.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반면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섬멸 작전에서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유일한 생명길이 열려 외국인과 중상 환자 등 500명이 이집트로 탈출했습니다. 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 구호 물자가 들어간 적은 있지만 사람이 빠져나간 것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채 사람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던 라파 검문소의 문이 열립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포염에 휩싸인 가자 지구를 탈출해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동안 라파를 통해 구호품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람이 빠져나온 것은 지난달 전쟁 발발 이후 25일 만에 처음입니다. But we heard yesterday that the borders will be opening at 7 a.m. So we came here hoping to leave. We have a little hope to leave and save our lives. 첫날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간 인원은 약 500명,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때 중상을 입은 환자들도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إبلاغنا من الجانب المصري أن المعبر سيفتح لهذا اليوم الأربعاء لمغادرة ما يقارب 81 جريحا من الجراحات الخطيرة الناتجة عن القصف الوحشي الإسرائيلي. 환자들은 이집트의 병원이나 새로 들어서는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가자로 보내지게 됩니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로 가는 통로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곳입니다. 첫날은 일단 약 500명만 국경 통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난민의 대거 입국을 꺼리는 이집트의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토와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전 이후 가자 지구를 봉쇄해오던 이스라엘은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집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200대가 넘는 구호품 트럭이 가자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안전지대에 멈춰있던 경찰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안전지대에 멈춰있는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별로 없던 상황인데 저희 지나가는데 사람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는 전복돼 있고.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는데 사고 여파로 튕겨나간 경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에는 충남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와 깨진 파편을 치우는 과정에서 인근 2km 구간이 30여 분간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가 공사로 정체된 상황에서 후미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높이까지 높게 솟아오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경기 의정부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봤더니 건물 측면에서부터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해당 건물에는 요양병원 등 여러 병원이 입주해 있었는데 건물 내부에 있던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일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병실에 남아 불길이 완전히 꺼지길 기다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질 가능성을 대비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택시 요금을 잘못 입금했다고 속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단돈 1원만 입금해놓고 입금자 명에 거액을 써놓는 수법에 택시기사 수십 명이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계좌번호. 이거 200만 원이 방금 들어갔었어요. 잘못 넣었는데. 편의점 ATM에서 뽑으면 되거든요. 3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김모 기사는 늦은 새벽 술 취해 보이는 젊은 남성 손님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계좌로 이체하겠다던 택시비 4,800원 대신 입금 내용 문자에 200만 원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잘못 보냈다며 현금으로 돌려달란 남성의 요구에 김 씨는 근처 ATM기를 찾아 120만 원을 뽑고 수중에 있던 10만 원까지 보탰습니다. 남성이 사라지고 나서야 김 씨는 뒤늦게 수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남성이 보냈다던 200만 원이 사실은 입금자 명이었고 실제 보낸 금액은 12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야, 술이 취해서 잘못 넣는 게 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잘못 넣은 거 내가 돌려야 할 거 아니냐. 그때 돈 빼는 데가 아닌 데가 있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은 또 다른 택시기사도 같은 수법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돈 1원을 입금시켜놓고 101만 원을 입금시켰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달라.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10대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시와 숙박업소 등을 돌며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달 동안 45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2,9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0대 학생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리수술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인 병원에서 수사 담당 팀장의 부인이 공짜 건강검진을 받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부인 A씨는 그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척추치료병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 비용을 내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돈을 놓고 왔고 아직 남은 검진도 있어 집에 다녀오는 상황이었다며 공짜 검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팀장은 건강검진이 적절한지 질문해 본인이 관련된 점이나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지만 공짜 검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초 이사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중대 사안으로 떠오른 화물 사업 매각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임시 이사회를 재개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화물 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기업 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시정 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고 이번 이사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주와 경북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소 한 마리도 감염되지 않도록 막겠다며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소마다 럼피스킨병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후구 150여 마리를 포함해 제주축산진흥원에 있는 소 300여 마리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 후구 종보존을 위해서 긴급히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소 4만 2천여 마리에 맞힐 럼피스킨병 예방 백신이 도착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수의사를 포함한 접종 지원반을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육 두수가 50마리 이상인 농가에서는 직접 접종하고 50마리 미만 농가에서는 지원반이 접종합니다. 오는 7일이면 제주 지역 모든 소에 대한 접종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최대 일주일 내에 저희들
제주도에 있는 전 그 한우 농가 4만 3천 두에 대해서 백신을 갖다가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속히 백신이 이제 접종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해주는 부분하고 이제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체제 그런 부분들이 농가가 지금 바라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방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립니다. 때문에 이달까지는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NC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오늘 홈 창원에서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반면 이제 한 경기만 더 패하면 탈락하는 KT는 벼랑 끝에서 역대 확률 12%의 뒤집기에 도전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주원의 극적인 끝내기 호수비로 2연승을 거둔 NC. 패디와 신민혁, 강력한 선발 마운드 활약에 포스트 시즌 4경기 홈런을 기록 중인 든든한 방망이가 더해지면서 올 시즌 가을 야구 무패 행진을 6경기로 늘렸습니다. 이제 남은 3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대망의 한국 시리즈 티켓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응원 열심히 해주시는 팬들 덕분에 또 좋은 경기 그리고 또 창원 가서 멋진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운드 높이에서 한 수 위일 것으로 예상했던 정규 시즌 2위 팀 KT는 홈에서 충격의 2연패를 당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20일의 휴식일 공백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수비는 물론 상대 투수 공략에도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3차전부터는 매 경기 모든 자원이 출격 대기 상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선수들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운이 안 따라서 저희가 승기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3차전은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잡겠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88%. NC가 홈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 축포를 준비하는 가운데 KT는 12% 뒤집기 확률을 기대하고 무거운 창원 원정길에 나섭니다. KT는 토종 잠수함 고용표를,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를 3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립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4연승을 질주하며 선두 우리카드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방문 경기에서 요스바니가 32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한 데 힘입어 KB손해보험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여자부 IBK 기업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을 3대1로 물리치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지만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함을 넘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9도, 대전 14.2도, 창원은 14.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구 26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국회도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삼모사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는 등 예산 전국 내내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은 없이 재정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며 조삼모사다 국민이 원숭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병사들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예산은 바로 잡겠다는 경고도 이어졌는데 정부가 3조 4천억 원을 삭감한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SOC 예산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의식한 듯 부족한 부분을 경청하겠다며 R&D 예산도 필요에 따라 늘릴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부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인 만큼 밀릴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예산 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R&D 예산은 집행 과정의 문제 등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원상복구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여야 신경전 속에 예산 전국이 시작된 국회 곳곳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의 첫 단추인 예결위 공청회에선 R&D 예산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계속됐고 연구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까지 매우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에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서 이런 건가요? 오히려 지역화폐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그 옆 지자체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앞으로 종합정책 질의와 증액 감액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사면 안건이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당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TF 구성 안건도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회견에서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설명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위법한 추방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안보 정책을 책임졌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검찰은 재판에서 탈북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역설했습니다.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이 난민에게도 주어지는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강제 추방됐다는 겁니다. 또 탈북어민이 살인자라 해도 국내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거라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일찌감치 퇴거시킨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또 검찰은 탈북민들이 죽었을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데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우리 형사재판에 섰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란 검찰 주장 역시 헌법상 국민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거라며 허구라고 맞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첫 재판부터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세대와 신탁 부동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세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다가구 세대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개입해 건물 전체를 매입한 뒤 임차인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제 낸 보도자료에서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택시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회발전 특구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 부지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웠던 포스코. 철강 관련 업종만 허용하는 규제로 계획이 좌절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자 포스코는 광양에 4조 4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으로 가는 산업시설에 대해 규제는 없애고 세제 혜택은 더해 지방 소멸을 막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핵심은 설계 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방으로 가는 기업의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는 공간으로 광역시는 150만 평 또는 200만 평 이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이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부과를 특구에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김포가 포함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제시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YTN이 단독 보도했던 경기도 포천에서 달리는 차량에 총알이 날아든 사고는 근처 사격장 훈련과 관계가 있다고 주한미군 측이 공식 시인했습니다. 밀러더 벌러슨 주한미 8군 사령관은 어제 포천시 영중면 영평훈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오발탄 사고에 전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벌러슨 사령관은 사고가 발생한 훈련장의 사로를 폐쇄하고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되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에서 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3%가 교권사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에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지난해 도시 봉쇄를 겪은 중국 상하이에선 올해 헬로윈 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와 그에 맞선 백지 시위, 리커창 전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까지 뼈있는 코스프레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헬로윈 축제가 한창인 상하이 밤거리, 중국식 근조화환 코스프레가 등장했습니다. 뒤따라다니는 도로명 표지판엔 상하이에서 네 생각을 한다는 문구에 한 글자를 덧붙여놨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풍자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도시봉쇄의 악몽을 겪은 상하이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건 방역요원 복장입니다. 헬로윈 유령은 물론 제로 코로나에 저항한 백지 시위 차림의 여성도 핵상 검사를 피해가진 못합니다. 축제가 한창인 거리에서 때 아닌 마스크 단속에 나서기도 합니다. 삼천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상하이 주가지수 옆에서 부추를 들고 선 청년들. 중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을 잘라 먹어도 또 자라나는 부추에 비유합니다. 이 밖에 대입 수험생이나 청년 실업자처럼 별다른 분장 없이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또 감시 카메라 가면이나 곰돌이 푸 탈을 쓰고 금기에 도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을 넘은 패러디는 곧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맙니다. 때를 지어 행진하는 경찰을 보며 젊은이들은 최고의 코스프레라고 비꼬았습니다.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의식한 듯 일방통행을 안내하던 경찰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광저우에선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의 지하철 탑승이 금지돼 젊은이들이 여간에 모여 화장을 지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오늘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다핵종 제거 설비, 오염수 이송 배관 누수 확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방류는 17일에 걸쳐 진행되며 1, 2차와 마찬가지로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방침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아시아 전문가가 지명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개선에 깊이 관여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 미국 대표를 맡는 등 한반도 정책의 정통한 인사로 꼽힙니다.
중국 당국이 어제 북한의 홍콩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폐쇄 방침을 설명했느냐는 질의에 중국은 북한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기업과 손을 잡고 대체 식품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요리가 탁자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샐러드, 햄버거, 꼬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요리에 들어간 재료는 식물에서 얻은 단백질로 고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콩고기라고도 불리는 대체 식품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대체 식품으로 맛과 식감이 고기처럼 느껴집니다. 네, 고기 먹어봤는데 식감은 고기랑 진짜 똑같았고요. 그리고 맛도 거의 고기랑 비슷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대체 식품 세계 시장 규모는 11조 원에 달하고 4년 뒤에는 2배 가까이 커질 거로 전망됩니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세계적인 식품 관련 기업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국내 시장 기반 조성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식품, 대체식품에 대한 부분 개발에 그리고 또 산업계 생태계 조성에 같은 협력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 식품은 식물 단백질을 활용하기도 하고 동물 세포를 배양해 얻기도 합니다. 앞서 세포 배양 산업 지원센터를 만든 경상북도는 지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대체 식품 산업을 키우려고 포럼까지 열었습니다. 해외 우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 지원, 또 우리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용화,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저를 대체 식품 산업을 세계적 기업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걸음마 수준인 국내 대체 식품 산업이 또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해 최고의 발명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어제 오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과 상표디자인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전시회입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대기 중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오염도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환경기업 그린온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학 나들목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안전지대에 멈춰서 있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경차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A씨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 또다시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정씨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항고했고 대전고등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자신을 낙하산으로 지칭해 물의를 빚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사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어제 이전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해 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부사장 역할은 김동일 관광산업본부 실장이 대행합니다. 이전 부사장은 지난달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낙하산으로 칭하거나 부산을 촌동네라고 표현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낮 동안 온화함을 넘어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는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9도, 청주 16.2도, 창원은 14.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6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